배웠죠? 박수 소리 좋아하지 마. 아, 그렇지. 박수 소리 좋아하지 마. 그다음 금방 외울 수 있는데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변주. 거격한데 우리 금국님. 모기에게 박수 소리 좋아 마라. 죽는 수가 있다. 치죠. 그래도 이 모기들은 마지막 장성곡이 박수 소리 듣고 죽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가장 찬란하게 죽고, 그리고 참 착해. 먹은 거 다 뱉고 죽고. 돌려줘. 참 시는 대단히 그 장난스럽고 어려운 말도 없고, 근데 제목을 모기에게를 딱 얹혀놓으면 어떤 사람이 그때그때 좀 생각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시는 매우 리얼리티가 강한 현실 참여시다. 거의 투쟁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중에 IDEA 중에 I가 예전에 I라고 I 중에서도 한자 주자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의 점은 촛불이고 밑에 임금왕자는 촛대다. 촛대. 그런데 점이 한쪽으로 누워 있다. 이거는 바깥이다. 모든 아이디어 중에 나라고 하는 주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주체성, 뭐 셀프라고 해도 되고, 뭐 하여튼 그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정치적 자아든 사회적 자아든 뭐 인식하는 자아든 간에 그 어떤 발견하는 세상을 읽어내는 그 자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어둠 속에 있어야 된다. 어둠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구석에서 바깥으로 뛰쳐나와야 된다. 바람이 가장 세찬 곳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현장성하고 어둠에 대한 직시하는 자아가 작게나마 크게나마 있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생겨날 수가 없다는 생각하고, D는 저는 이제 다르다, 디퍼런트, 남과 다른 딴 눈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E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 뭐 이코노미 그러는데 뭐 아이디어는 경제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경제를 향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모션 정도 되려나 싶고요. 뒤에 있는 A가 뭐 두 개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많은 분들은 뭐 액티비티나 뭐 액션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앵거,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타성과 간섭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크게는 세상이 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작게는 우리가 꼭 이런 노래만 계속 들어야 돼, 이런 시만 있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양식, 새로운 내용, 그 새로운 것들의 어떤 것들을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분노 섞인 부정, 여기서부터 아이디어와 창작이 약간 출발하지 않는가. 이 노래를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래는 이 노래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뭐 조금 좀 약간의 건방짐, 획을 그을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이 창작자에게는 정말 있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타성해졌고 또 남들이 해놓은 거 뒤따라가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걸 대중이라고 하죠. 대중가요, 대중 취향적, 외국의 좋은 노래들 갖다가 번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르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죠. 또 제가 이 시는 또 제가 또 이번 시집에 나온 시 중에서 괜찮게 읽고 있으면 쉽고, 우리 이 초락초등학교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제가 모시고 갔었어요. 네, 한번 낭송 좀 해주세요.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보이죠? 아니 지금. 네. 선생님, 바닷가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전교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와 조리원과 선생님들까지 17명이 모였습니다. 도서실에서 동시도 읽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열린 문으로 떠돌이 개가 들어오고 수탉 울음소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첫눈이 무장 쌓이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문 뒤로 아이가 숨는 게 보였습니다. 고동처럼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조개 캐러 나간 할머니가 곧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꼭 쥐고 있던 토막 연필을 내게 주었습니다. 무지갯빛 지우개가 가까스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막막함과 슬픔이 물어뜯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새 것이에요. 고맙다. 나에게 주는 거니? 이걸로 재미난 글을 써주세요. 눈보라 속에서 아이 하나뿐인 가족이 한방눈을 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톨이 늙은 개가 운동장을 질러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잘 쓰겠습니다. 나는 갓 등단한 어린 작가가 되어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 고드름처럼 울었습니다. 방송 참 잘하시네. 이 아이가 어딘말 쓰고 있어요? 초락초등학교는 당진. 네. 네. 그때 저 모시고 갔어요. 저랑 같이 갔죠. 그냥 무지만이. 갑자기 눈 그리고 내렸어요. 끝나고 우리 뭐 먹었죠? 닭백숙. 닭백숙 먹었죠. 그날 겪었던 일을 그대로 쓴 겁니다. 어딘 말 써요? 이 아이가? 이걸로 재미난 글을 써줘요. 그러지 않죠?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아이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선나전이 낯선 곳으로 떠밀려왔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지금 현장에 없어요. 그리고 연필을 줬는데 지우개가 얼마나 씹어댔는지 너덜너덜해.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새 거지만 자기의 막막함, 외로움, 친구들 없는 곳, 또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어린 나이라고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로 작품을 좀 써야겠다. 그림책도 쓰고 그랬죠. 실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연필로 한동안 몇 개 글을 써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를 먹다가 또 이 글을 또 내가 또 써가지고 또 주머니에 넣어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쓰는 거를. 이게 다른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시집 보내준 노랑 봉투 칼로 찢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그 안에다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왔어요. 막 내려왔어요. 그 동태 전집이 우리 집 밑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내일 왔다 하는 집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막걸리 한 주전자 먹고 뭐 이렇게 한참 먹고 계산하려고 나왔는데 종이 쪽만 갖고 카드나 뭐 이런 지갑 하나는 안 갖고 온 거예요. 한 주전자 다 먹고 막 혼자 막 기분 좋게 읽고 또 청승맞게 또 읽어가면서 내가 또 눈물도 좀 이렇게 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나중에 와서 갚겠다고 그러고서 나오면서 괜찮죠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측은맞겠어요. 혼자 술 먹는 것도 그런데 혼자 훌쩍거리면서 먹으니까 거기서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외상수를 이날 보고 기억이 근데 우리가 그 겪는 일 또 작지만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간 작은 것들도 가만 보면 사회 구조적 어떤 맥락이 있어요. 유모차 하나
또 보행기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만 봐도 성남리에 그 마을에 관에 갔을 때 그 유모차들 막 이렇게 지금 좀 보행차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된 그것들이 그곳에 그렇게 모여든 것도 그 풍경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지금의 현대사회, 농촌사회 뭐 하여튼 모든 인구 분포 뭐 그게 있으면 그게 곧 또 어떤 농업의 현실 이런 또 먹거리에 대한 국가적 대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모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풍경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 정치적 맥락, 시대적 맥락을 어떻게든 큰 가로축, 세로축을 맞추지 않게 되면 현란한 언어 속에만 빠지고 표현법이나 뭐 이런 것에만 집착하지 않는가. 간혹 그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해요. 동시를 쓰고 동화를 쓰고 그림책을 쓰니 당신은 정말 동심이 대단하시겠군요. 어떻게 동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그래요. 아이에 대한 개념이 저하고 좀 다르다. 아이는 어떤 아이든지 간에 어른의 세계 속에서 가장 폭력에 노출되고 가장 연약하고 우러러보고 싶지 않은데도 어른의 세계를 우러러봐야 되고 그리고 의식주를 어른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없는 꼬리, 태워진 꼬리도 쳐야 되고 알랑방구도 깨고 아양도 떨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공손함과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척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태초에 어린아이가 그랬다. 그래서 여자 밑에 어린아이가 이 시대에 사람으로 대우받은 게 100년 조금 다 넘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동시도 다 현실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아이들을 다시 읽어야 되고 그 아이동자의 한자 제가 말씀드릴 때 마을리자 위에 있는 설리자 그게 매울신자의 숙소형인데 매울신자는 옛날 노비들 어린 노비들 얼굴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에 흑요석을 발라서 아주 몹쓸 천민으로 인간 이하의 그런 어떤 것들에 그 동격으로 아이동자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진달래꽃. 제가 옆에 그림 잘 그렸죠? 이게 7월 4일 인정도 그림인데 요새 저런 그림을 대먹지 못한 저런 그림을 원고지 산매하고 그림하고 좋은 생각에 연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한 시인의 사이에 또 동시 한 편하고 또 사파라고 해야 되나 그림 컷한 편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고요. 좀 이것도 하나 제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나 내후년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림이 보니까 내년 3월 정도 되면 한 15개 정도 발표한 것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그림과 글을 이렇게 함께 올려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한 달에 2개씩 되니까 괜찮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제가 쓴 건 참 잘했다 싶어요. 제가 매일 받은 것만 둘이니까 더 많겠지만 이 시로 자기는 목숨을 다시 유지하기로 했다. 스크린도어에 이게 6개인가 7개인가 8개인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이 시를 읽고 다시 힘을 얻었다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보면 시는 내 몸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내 몸에서 출발한 시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강한 에너지와 힘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시를 이렇게 복사해서 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그 시를 통해서 넌지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도 한 몫을 하지 않은가 해서 오늘
그럭저럭 사는 거지. 저 절벽 돌부처가 망치 소리를 다 쟁여두었다면 어찌 요리 곱게 웃을 수 있겠어. 그냥저냥 살다 보면 저렇게 머리에 진달래꽃도 피겠지. 라는 시인데요. 이 시 쓸 때 가장 고민했던 시어 하나가 사행에 나오는 요리였어요. 요리. 처음엔 절이었거든. 어찌 저리 곱게 웃을 수 있겠어를 어찌 요리해서 대상하고 내 눈을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좀 끌어당겨 보면 어떨까. 돌부처가 저만큼 있는 게 아니라 바깥 이렇게 가까이. 그리고 한참 생각한 다음에 저렇게로. 근데 저렇게를 요렇게 쓸까 하다가 여기는 좀 그 대상하고 약간 멀어져서 아까 요리하고 쳐다볼 때의 동일한 자아가 오랜 생각을 거쳐서 정리되고 성숙된 자아로 조금 시간과 공간이 좀 멀어져 있는. 저 자를 쓸 것이냐, 요 자를 쓸 것이냐. 그래서 이 6행밖에 안 되는 이 안에 거리하고 시간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래서 요리하고 저렇게 하고. 어찌 저리 곱게 웃을 수 있겠어. 그냥저냥 살다 보면 요렇게 머리에 진달래꽃도 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공간과 시간 생각을 하면서 시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한테는 매우 소중한데 또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노래한 시간. 예. 너무 저기 궁금해서. 네네. 질문 하나 해도. 아이고 여러 개. 나 죽겠어요 지금 질문 없어서. 진달래꽃 정말 네. 김소월 이후에 네. 그걸 능가하는 진달래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보면 근데는 왜 나와? 근데 근데가 왜 나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육행이잖아요, 이게. 근데 가만 보면 저게 그 우리 전통 네. 시조에 보면 이제 삼장육구 사시, 네. 삼장육구 형태를 좀 변형시킨 꼴로도 좀 보이거든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시조의 그런 율격과 이런 것들이 또 접목되어서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스며드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 한편 들었거든요. 저는 그 사운복격의 그 시조를 이걸 쓰면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근자에 이제 칠행동시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좀 약간 하긴 하는데 저는 안에 시조든 아니면 무슨 뭐 8구체든 19체 현가에서 오든지 간에 그 율격이나 음보가 몸 안에서 의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기승전결, 네. 이제 한시에서 보면 네. 이제 그런 절구의 형태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그런 거 의식하고 하지 않고 뭐 내재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네. 그렇죠. 그러고 또 보면 그럭저럭 네. 사는 거지. 네. 저 절벽 돌부처가 망치 소리를 다쟁여 두었다면 이렇게 네. 이상하잖아요. 이게 옛날 화물열차 지나갈 때 네모진 것들 다 매달고서 쭉 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모칸이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그 박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차만 타면 그냥 조랑 사이다 물고 자죠. 그래서 그런 거에 현대에서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내 안에 내재율 이것들이 자연스럽다면 어차피 의미가 더 중요하니까 의미를 더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녀요. 써가지고 방 안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그러니까 그 음보가 거추장스럽거나 툭툭 튀거나 그러면 빼줘요. 가위 갖고 다니잖아요. 가위. 네. 항상 사기다. 첨이 아니고 모든 글의 태도는 첨삭에서 첨의 유혹이 있거든요. 첨의 유혹이 뭐로 나타나냐면 관형사업 부사로 나타나요. 관형사업 부사. 수식. 그다음 만연체 문장.
특히 이 생계형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만연체 문장을 많이 써요. 원고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 예. 저는 저 시를 읽으면서 뭐라고 할까 이정국 시인이 굉장히 편안해졌다. 저는 그냥저냥이라는 말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저냥. 뭔가를 놔버리 아주 팽팽한 긴장의 상태, 우리가 뭔가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목표나 이런 걸 가지고 사는데 놔버렸다는 느낌? 놔버렸다? 뭐 어쨌든 그 긴장이 툭 끊어지는 그런 이완의 상태? 그런 게 상당히 위로가 됐어요. 지금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듣고서 뭐 이렇게 스크린 도어에 붙었다 그러는 것을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삶에 아주 각박한 이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 그냥저냥이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그 그냥 그래도 진달래꽃이 피듯이 포장마차 예. 제목 괜찮겠죠. 결말은 있다. 그래도 그냥 범부들이 갖는 어떤 결말은 있다 이런 위안이 같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더라고요. 제가 꽃대라는 시도 정소년 씨 집에 있는데 배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배추가 그 꽃대를 환대하는 그런 시들을 좀 요새 몇 개 쓰고 있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머리에 진달래꽃도 피겠지. 근데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라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상태로 계속 천년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 아쉬울 때쯤에서 각자 저마다의 마디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좀 세게 산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좀 느리게 걸으면 사는 사람은 조금 오래 살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진달래꽃을 안는 그런 순간도 감사합니다. 시 하나만 더 읽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를 업어 키운 지 얼마 안 된 김진영 사님이 지금 막내가 고3이죠? 네. 그 밑에 있어요? 아! 우리 신재창 저분은 기타 메고 다니느라고 아기 안 아픈 거 아니야? 인기 없었을 때 많이 업었을 것 같아. 어떻게 양보할래요? 아니면 이정록 앞만 가려워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첫에 업었을 때 아기 입술이 닿았던 곳이다. 새근새근 새털 같은 콧김으로 내 젖은 흙을 말리던 곳이다. 아기가 자라 어딘가에서 홧김을 내뿜을 때마다 등짝은 오그라드는 것이다. 까치발을 딛고 가슴을 썰어내린다. 손 차양하고 멀리 내다본다. 오래도록 햇살을 얻어보지만 얼음이 잡히는 북쪽 언덕이 있다. 언 입술 오물거리는 야숟가락만 한 은달이 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시입니다. 요즘에 좀 열심히 좀 다른 분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유는 뭐 약숟가락만 한 은달이 그 날개뼈 사이 거기에 딱 박혀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가렵고 시리고 그게 앞으로 직진하면 명치 끝으로 딱 닿거든요. 여기가 딱. 요 뒤로는 고기 있고 등짝 그 사이에 있고 앞으로는 명치가 있고 아주 고기를 관통하는 그 액들은 애절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어느 한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를 스스로 또 감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가방에 오늘 그 기사
기사님 복장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밑에 여기 진, 시, 빨간 거 기사 양반도 시를 좀 하시나? 그 다음에 봉화 세 편의 시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내년으로 봄으로 이렇게 하루 아주 날 잡아서 10편 정도 다 그냥 버스 탄 것처럼 한번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모두 활짝 켜지는 사람, 세상의 어둠, 또 어둠을 뚫고 가는 사람에게 배춧잎 같은 박수 소리로 이렇게 환대하고 밝혀주는 그런 켜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큰 박수로 가수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신재평 선생님 나와주세요. 근데 저는 나갈까요? 옆에서 슬슬 거들을까요? 그냥 궁뎅이가 무거워서. 지금 5시 37분입니다. 마음껏 한 2시간. 아유. 아, 기타가 몇 년 됐어요? 아니고 이게 지금 그 잭이 접지가 없는 잭이라서 그래요. 접지가 있는 잭이어야 되는데 하나 그거만 따로 갖고 다니세요. 가져온 건 있는데 어쨌든 노래를 6시까지 부지런히 20분. 흐르는 곳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 앞에서 강변에 나가 손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받아버린다. 일이 끝나 정으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죽으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난 돌아갈 뿐이다. 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었어. 새까만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살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우에 맡긴 함성에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새까만 바닥 속은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사무치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도 돌아가야 한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려 우리가 저와 같아서 와우. 혹시 제목 우리 국어 선생님 제목 정은강의 사들신 시인이 정희성 아, 선생님 오셨었잖아요. 훌륭합니다. 네, 정희성 전문가의 사부시고 제1회 김수영 문학상 제20회 김수영 문학상은 이정모. 강할로 시청이네. 강할로 시청. 참 남자들 하면서 아 정말 많은 후배 시인들이 따르는 정희성 전문가의 사부시고 제가 맨 처음 세종서림에서 샀던 분홍색 그 장비 16번인가 16번 시집이었어요. 그때 시집이 얇으면 싼 줄 알고 제일 얇은 거 골라가지고 그걸 읽고 금강을 걸어왔어요. 차비가 없어서 그거 사느라고 그 연미산을 바라보며 노을이 뭐 엄청 지고 있었는데 이 정강에 삽을 싣고 시집을 읽다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가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거. 이거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저한테는. 시가 사람을 울릴 수 있구나.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밑줄 치고 공부하고 뭐 은유가 어떻고 막 시험 문제 뭐 나올까 생각을 하다가 그랬던 저 인연이 있습니다. 노래를 들려주시면 다음 노래는 대전에서 시를 쓰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이신데 무명이에요. 무명. 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작곡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시를 보니까 인생을 지나온 어떤 달관한 느낌도 있고 어르신들의 시에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꼭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멀찌감치 한 발짝 뒤에 서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공의 노래라는 시를 작곡을 했고요. 이 노래가 곧 나오게 될 10번째 음반에 들어갈 노래에서 불러드릴게요. 그래 가야지 어서
너를 찾는다 야디야 바람 불면 바람다 어기야 디야 어기여차 멀고 멀어도 끝이 없어 흐르는 세월을 따라 어서 가야지 뭐야 디야 붉은 노을은 첫사랑 긴긴 그늘을 들이우는데 그대 찾아서 너를 찾는다 야디야 바람 불면 바람 따라 어기야 디야 어기여차 끝이 없어도 멀고 멀어도 흐르는 강물을 따라 어서 가야지 야디야 멀고 멀어도 끝이 없어도 흐르는 세월을 따라 어서 가야지 야디야 흐르는 세월을 따라 어서 가야지 야디야 제목도 상당히 문학적이고 사공의 노래니까 또 내용도 좀 인생을 막 이렇게 달관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기야디야 가야 된다 멀고 끝없는 저 길을 달관인데 의지가 있는 그 있잖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가 그냥 아무런 의지 없는 것 같아도 어딘가를 향해서 가죠. 사람이 어딘가를 갈 때 제일 잘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있는 마을 찾아가는 거죠. 왜냐면 술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노래가 있고 이제 그 시대 때 정말 마을마다 술을 잊고 있었는가 이런 문제는 좀 차치하고 나고 다음 노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나뭇잎 하나라는 시인이고 인천에서 시를 쓴 시인인데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뭐 유명하신 분들의 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시도 상당수 있어요. 제가 시노래마을 하면서 여러 시인들과 함께 이제 몇 년 벌써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배운 거는 아까 말씀하신 한 길로 뭐라고 하셨죠? 한 길이 오로지 한 개의 분을 향해서 전문 그것이 길이다라는 걸 가장 크게 알았어요. 그것이 길. 보통 제가 자꾸 오라고 빨리 이거 들고 나와서 어떻게든 이걸 홍보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아니야 뿌리내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작곡한 것들이 500곡 이상이 됐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노래들이 나와야 되고 더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노래들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할 일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느 시인을 가릴 거 없어요.
가서 삶의 내용을 실감 있는 드리면 어떤 거든 갖고 가능해요. 운명의 명을 따질 수 없습니다. 노래. 이서연이라는 시인의 나뭇잎 하나라는 시 들려드릴게요. 나뭇잎 하나 빙글빙글 돌아 내 발등 위에 앉았네. 무슨 말 하는지 귀 기울이며 조말조말 얘기를 하네. 봄바람 불어 돋아나다가 뜨거운 여름 한철 보내고 이제 가을이 와서 노랗게 물이 들어서 먼저 간다는 얘기에 우리도 이만큼만 살아봤으면 이렇게 순정하게 살다갔으면 한 세상 욕심 없이 살아가다가 또 다른 세상 만나 돌아갔으면 나뭇잎 하나 빙글빙글 돌아 내 발등 위에 앉았네. 무슨 말 하는지 귀 기울이다 붉은 노을 내려 앉았네. 봄바람 불어 돋아나다가 뜨거운 여름 한철 보내고 이제 가을이 와서 노랗게 물이 들어서 먼저 간다는 얘기에 우리도 이만큼만 살아봤으면 이렇게 순정하게 살다갔으면 한 세상 욕심 없이 살아가다가 또 다른 세상 만나 돌아갔으면 나뭇잎 하나 빙글빙글 돌아 내 발등 위에 앉았네. 무슨 말 하는지 귀 기울이다 붉은 노을 내려 앉았네. 무슨 말 하는지 귀 기울이다 붉은 노을 내려 앉았네. 치는 나뭇잎을 관조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관추하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순정한 시네요. 은근하게 시적인 재주를 안 부린 것 같은데 좀 부렸네요. 예.
붉은 노을 내려앉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과하지 않습니다. 네, 절제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지금 이제 6시가 지금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말은 네, 앵콜! 자, 앵콜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노래 아쉽지만 또 이따 시간이 또 계속 우리 또 2차 밤에 이게 지금 앞풀이니까 이제 뒤풀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의 피날레 연탄입니다. 이정록 씨. 연탄의 생도 있고 연탄도 있고. 아버지는 연탄 같은 거지 숨구멍이 불구멍이지 달동네든 지하탕 칸감이든 가장 낮고도 세상 한숨을 불길로 뿜어올리지 아버지는 연탄 같은 거지 kok대던 불구멍 다섯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희망의 12월 또 새로운 1월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아직 완성을 못했지만 우리들의 희망을 완성하는 그런 새해를 건강하게 뜨거운 박수로서 맞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